20페이지 시작할게요. 두 문제씩 풀어드릴 테니까 두 문제씩 풀어오시고 라이트 쌤까지 마무리해 오시기 바래요. 진짜 7시간. 자, 412번 봅니다. 잘 들어봐요. A라는 확률이 다음과 같고 0.1이에요. B는 0.4래요. 그런데 힌트를 하나 더 줬는데 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에요. 드 모르간 법칙이죠. 여집합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요. 그렇죠? 맞죠? 이제 P가 여기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P가. 그러면 이 부분을 색칠칠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봐봐. 요 봐봐.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0.5라는 거 아니야. 0.5. 그러니까 이 안은 얼마라는 거야? 0.5라는 거겠지. 왜? 우리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0.5라고 했으니까 A 합집합 B는 얼마다? 0.5다 이 말이에요. 0.5. 그런데 방금 전에 배웠다 이 말이지. 뭘 배웠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더하기 빼기 뭐라 그랬어?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고 했거든. 얘가 얼마래? 0.5래. 그러면 A 교집합 B는 암산으로도 가능하시죠? 0.6이니까 0.1이다. 됐지? 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야? PA바 B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쓴다고. P 뭐분의? B분의 P A교 B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PB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0.4라고 나와 있고 교집합은 0.1이라고 나와 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4분의 1 정리해 주시고요. 풀어볼게요. 먼저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얘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다 이 말이지.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다음에 합집합을 하라는 말은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하려면 딱 떠오르는 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알아야 돼? 합집합하고 교집합만 알아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잘 봐봐. 첫 번째 힌트는 뭐였냐면 A의 확률이 3분의 1이래. 됐고 3분의 1. 두 번째 PA바 B야. 그럼 PA바 B는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요렇게 쓴다 그랬거든. 그런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패스. 세 번째 PA분의 PA교 B예요. 맞죠? 그러면 PA는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얘의 값이 4분의 1이래. 동의하니? 됐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1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A 교집합 B. 여기가 1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죠?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PA 더하기 PB를 알아야 돼요. PB는 여기서 구하는 거죠. 얘가 1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얼마야? 양면에 1을 곱하면 6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6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게 A 합집합 B예요. 그럼 통분 한번 해볼게요. 12분의 4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12분의 5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P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야 돼? A 교집합 B를 빼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가르치니까 이렇게 적는 거지. 니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12분의 5 빼기 1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1이다. 만만치는 않죠? 이쁘게 잘 적어봐. 먼저 P, A, 교 B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 B를 구한다. 됐죠? 여기 한번 봐봐. 먼저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 분석. 얘네 반에 바 조건부 확률이네. 이런 걸 보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근데 이게 공식이야.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P, B의 여집합분의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드모르간 법칙을 잘해야 돼. A의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확률에서 P, B를 빼버리면 되겠지.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B 바깥에 색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 B를 빼버리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또 이거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1 빼기 P A 합집합 B 하면 되겠지.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니까. 내 말 이해돼요? 오케이? 따라오죠?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하고 이거다 이 말이야. 근데 P, B는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내야 돼? 교집합을 알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교집합이 나온다 이 말이지. 잘 봐봐. P, A 바 B라고 하는 거는 빨리 할게 이제. P, B분의 P, A 교 B. 그런데 얘가 얼마야? 5분의 1이야. 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얘가 정답이 얼마래? 2분의 1이래.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P,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1 빼기 교집합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3 플러스 2 빼기 얼마야? 1. 됐죠? 10분의 얼마예요? 4. 10분의 4 그냥 10분의 4라고 놓고 갈까? 5분의 2. 자, 5분의 2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 빼기 5분의 2 1 빼기 5분의 1 아래 위에 5를 곱해주시면 5 빼기 1분의 5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얼마다? 3이다. 됐지? 풀어볼게요.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다 풀리는 거야. 방금 전에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이제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한글만 잘 읽으면 돼. 봐봐. 관중중 어른이 전체의 80% 0.8이 돼요. 그러면 어른이 아닌 아이는 20%겠지? 이렇게. 그런데 남자는 전체의 60%래요. 그러면 여자는 전체의 40%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잘 봐. 이제 여기 한국말 봐봐. 여자 중에서 40% 중에서 30%가 어린아이였다. 이해됐니? 그러면 여자 중에서 70%는 어른이었다 라는 말이겠죠? 한국말만 잘 읽으면 돼. 이제 봐봐. 여기까지 채웠어. 자, 이 어른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어른은 몇 명인데? 0.8이잖아. 어른 중에서 한 명 택했을 때 조건이 걸렸죠?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이해됐니? 끝.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PA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전체 인구 수분의 전체의 경우 수분의 A가 일어날 사건의 수를 보고 PA라고 하잖아. 맞지? 전체분의 얘.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여자 중에서 어린아이 이런 걸 보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얘가 아니라 A 중에서 봐봐. A 중에서 어른 또는 아이 이걸 물어보는 걸 보고 조건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어른 중에서 어른이면서 여자 조건부 확률 모양이잖아. P,B분의 P, A 곱이 이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되죠? 정리해 주세요. 잘 들어봐봐. 여기 칠판 한번 봐봐. 그냥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야. 봐봐. 남자이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확률이 얼마예요? 질문입니다. 남자이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60분의 18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전체 인구수분의 예.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런 거다고. 남자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 이런 걸 보고 조건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투가 이래 맨날. 이 단어는 한 명을 뽑긴 뽑았는데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뽑은 게 아니라 여학생이래. 28명. 28명 중에 수학 12명. 이렇게 간단해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쉽습니까? 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총 인구수가 27명인데 13명이 여자래. 그러면 14명이 man. man. 여자니까 girl. girl. boy. man. woman. 뭐지? 자, 몰라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한 사람씩 2명을 뽑는데 잘 들어봐봐. 한 사람씩 2명을 뽑는데 한 차례로 뽑힌 사람이 2명 모두가 여자일 확률을 구하래. 야, 총 인구수가 27명이거든? 근데 여자를 먼저 뽑아야 되겠지. 13.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거지? 한 명 뽑아버렸죠? 전체 인구수가 한 명 줄겠죠? 26분의 12.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요렇게 정답은 얼마다? 5분의 2. 쉽죠? 이제는 조건부 확률의 응용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야. 쉽죠? 무조건 분수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때그때마다 틀려. 얘는 뭐 분해 뭐 이런 게 없잖아. 차례로 2명 뽑는데 그럼 첫 번째 뽑을 확률 곱하기 두 번째 뽑을 확률. 왜 곱했냐? 동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차례로 뽑았는데 동시에 일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임 타임이 아니잖아요. 수학은 세임 타임 아니라 그랬어요. 실행 가능하면 동시라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니? 그러면 실행 가능하고 곱한다. 문제 읽어볼게요. 2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머릿속에 떠올려 3개 2개지? 꽝 3개, 당첨 2개. 오케이? 그런데 한 개씩 2개의 제비를 뽑는데 한 개씩 차례로 뽑는다 이 말이지. 그런데 2개 모두 당첨제비일 확률은 방금 전하고 똑같지. 봐봐. 한꺼번에 2개를 뽑는 게 아니야. 한 개씩 뽑아. 제일 처음에 뽑을 확률은 당첨될 확률은 5분의 2였어. 그런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대.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면 항상 확률이 같겠지. 그런데 복원을 안 시켰으니까 이제 4개가 남을 거고 그 중에 당첨제비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P2 한번 해봅시다. 봐봐. 두 번째 제비만? 그럼 첫 번째 제비는 뭐 나왔다는 겨? 꽝 나왔다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됐죠? 질문 들어갑니다. 잘 봐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다 적었지? 자, 이제 다 지우고 봐봐. 내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두 번째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다시 한번 얘랑 틀려.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제비만 당첨이냐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제비가 당첨 제비일 경우 그럼 첫 번째 제비는 당첨이야 꽝이야? 모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당첨이면 P1 P1이 당첨이잖아. P1 두 번째는 뭐야? 꽝 당첨이잖아. 이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두 번째 제비가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러지. 내가 그랬잖아. 확률은 그럼 나누면 된다고. 당첨된 경우도 있고 꽝 된 경우